중국 성장률 쇼크라. 이게 끝이 아니다. 굉장히 섬뜩하죠. 사실 저도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섬뜩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024년 2분기에요. 성장률이 4.7% 기록했습니다. 그게 외신의 전망이나 블룸버그 통신 같은 그 전망에서는 5.1% 나왔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5.1%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니까 4.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야, 이렇게 되니까 시장은요 화달짝 놀라는 겁니다. 말이 4.7%지 이게 그동안 중국이 성장한다고 이야기한 게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건가요? 진짜 놀랍죠. 지금 이대로 가면 중국의 원래 목표치가 5%거든요. 5% 성장률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을 엄청나게 풀고 빚내서 집 사라고 이자도 엄청 낮춰주고 은행의 지급 준비율도 역대 최저로 낮춰줬는데도 지금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뒷걸음질 친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실제입니다. 실제 지표도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추세선으로 보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6월에 가장 중요한 소매 판매 2%로 꼬꾸라졌습니다.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소매 판매가 3.7%까지 늘어났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2%. 시장의 전망치 3.23%보다도 더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요. 중국이 왜 이렇지? 적어도 3.3% 성장은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돈을 풀었으면 내수가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는데? 전월에 3.7%보다도 안 좋고 시장의 전망치 3.3%보다도 완전히 폭락한 숫자인데 야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중국에 큰 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장률이 4.7%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4.7%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소매 판매의 상황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여러분 2022년 12월에 마이너스 1.8%가 있었죠. 지금 그때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소매 판매가 안 된다. 내수가 안 된다. 중국 내국인들이 돈을 안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한 충격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산업 생산도 6월에 5.3%로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5월에 5.6%보다 낮습니다. 결국 소매 판매가 안 되고 제대로 말입니다. 시장에서 소비를 안 해주니까 그만큼 떨어진다. 시장의 예측치 4.8%보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전월보다는 0.3%포인트가 떨어진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중국의 상황이 나쁘다. 소매 판매가 나빠졌으니까 아마 생산도 나빠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최악의 조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지난 5월에 마이너스 10.1% 부동산 개발 투자 금액이 줄었거든요. 6월에는 마이너스 10%가 또 줄었습니다. 상반기 전체적으로도요. 마이너스 10%가 줄었어요. 부동산 개발 투자가. 부동산이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지금 부동산은 어떻게 생각하면 최대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내수가 살아줘야 되거든요. 내수가. 중국은 내수가 전체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부동산이 무너졌다는 것은 내수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너진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제가 쓰레기 수출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저가 상품들을 전 세계에다 뿌리고 있다. 수출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경제를 회복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말입니다. 지난 5월만 하더라도 수출이 7.6%까지 늘었습니다. 난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출만 가지고 경기 회복을 시키기는 무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출만 가지고 물론 수출을 안 했으면 더 어렵겠죠. 그런데 수출로 경기 회복은 하긴 어렵다. 결국은 내수가 돌아서야 되는데 내수가 돌아서기가 힘들다. 그러면 경제는 더더욱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 더욱더 심각한 거. 무슨 얘기냐. 외국인의 중국 직접 투자액이요. 지금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전년 대비해 보면 29.1%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날아갔다는 뜻인가요? 3분의 1 토막이 날아가면 올해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요. 작년에 330억 달러니까 200억 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 200억 달러. 그러면 여러분 충격적이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 외국인들이 돈이 안 들어간다? 돈이 안 들어가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와르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거든요. 그렇지만 그 살기 위한 발부둥도 결국 미국과의 충돌, 유럽과의 충돌이 중국을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 제가 과거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큰 문제들 외국인 투자가 풀어줘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가 풀어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큰 문제가 사실은 부동산 침체가 지금 미분양 주택만 6천만 채라고 6천만 채. 지방정부의 채무 지금 현재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요. 적어도 7조 달러에서 11조 달러라고 합니다. 내수 부진은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의 3대 고질병이 여전히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냐. 지금이 4.7%가 떨어진 거 성장률 쇼크가 왔다는 것은 앞으로 더한 쇼크도 올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말이 여러분 현실이 될 날도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을 풀 거예요. 또 3중 전회가 열리잖아요. 중국에서는 가장 큰 정치 행사인데 이 3중 전회에서 뭔가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 지방정부에 대한 부양책, 내수 부진에 대한 부양책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중국이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돈 푸는 정책 계속 못 갑니다. 중국은 통화량이 미국의 2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계속 돈을 푼다고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중국은 굉장히 고난을 겪을 거예요. 그 고난의 중심에 지금 중국의 전체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현실이 됐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현실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미중 충돌과 유럽과 중국의 충돌이 중국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